프랑스의 마마이는 가끔 우리 집에 놀러오는 노인인데 피리를 잘 불었다. 그는 밤늦게까지 아페리티프용 포도주를 마시며 나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20년 전쯤 일어난 방앗간에 얽힌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 이야기는 몹시 감동적이었다. 여러분, 잠시 매우 향긋한 포도주 단지 앞에 앉아서 피리 부는 노인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상상하기 바랍니다. 우리 고장이 지금처럼 이렇게 적막하고 침체된 곳은 아니었어. 예전에는 방앗간이 크게 번창해서 40km에 이르는 곳에 사는 농부들까지 밀을 빻으러 몰려왔었지. 마을 주변의 언덕은 온통 풍차로 뒤덮였었어. 오른쪽을 보아도 왼쪽을 보아도 미스트랄을 받은 풍차 날개들이 솔밭 너머에서 쉬지 않고 빙글빙글 돌아갔어. 밀가루 포대를 실은 당나귀들은 긴 행렬을 지어 길을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하였지. 그래서 하루 종일 언덕에서 들려오는 채찍 소리, 풍차 날개에 돛이 펄럭이는 소리, 방앗간 일꾼들이 이리야 워워 하며 당나귀 부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아 정말 즐거웠었네. 일요일만 되면 우리는 무리를 지어 방앗간으로 몰려갔었다네. 그러면 방앗간 주인들은 사양 포도주를 내놓았지. 레이스 달린 삼각형 소를 두르고 황금 십자가를 목에 건 방앗간 안주인들은 왕비처럼 아름다웠어. 나는 항상 피리를 가지고 갔었지. 우리는 밤늦도록 파랑도를 주었네. 이처럼 방앗간은 우리 고장에 기쁨과 풍요를 선사했다네. 그러던 어느 날 파리 사람들이 타라스콩으로 가는 길가에 증기 제분 공장을 세웠다네. 무엇이든 새 것이 다 좋다는 속담이 있지. 농부들은 다투어 새로운 제분 공장으로 밀을 보냈고 그 바람에 풍차방앗간들은 그만 일거리를 잃고 말았어. 얼마 동안은 버텨보려고 발버둥을 쳤으나 증기제분 공장을 당해낼 수가 없었다네. 하나 둘씩 무너지더니 결국에는 모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지. 당나귀 행렬은 끊어졌고 아름다운 방앗간 안주인들은 황금 십자가를 팔아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네. 사양 포도주도 파랑돌도 더 이상 구경할 수 없게 되었지. 미스트랄이 아무리 불어와도 풍차 날개는 꿈쩍도 하지 않았네. 어느 날 사람들은 방앗간을 모조리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포도나무와 올리브나무를 심었어. 그런데 그렇게 모두 문을 닫았는데도 제분 공장 맞은편 언덕 위에 있는 한 풍차는 꿋꿋하게 버티며 힘차게 날개를 빙글빙글 돌렸다네. 그건 코르니유 영감의 방앗간이었어. 지금 우리가 밤새워 이야기하고 있는 이곳이지. 코르니유 영감은 60평생을 밀가루 속에서 살아왔다네. 그러니 방앗간을 애지중지하는 것은 당연했지. 그는 제분 공장이 속속 들어서는 것을 보고 미치지 않을 수 없었어. 일주일 동안 마을들을 돌아다니며 주민들을 불러놓고서 놈들이 제분 공장의 밀가루로 프로방스 지방에 주민들을 독살한다고 목이 터지도록 호소했어. 저 공장으로 가지 마시오. 저 불안당들은 악마가 발명한 징계를 사용해서 빵을 만들지만 나는 신의 호흡인 미스트랄과 트라몽탄으로 밀을 빻습니다. 영감은 그렇게 자연과 어울리는 풍차방앗간을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어. 이에 격분한 영감은 방앗간에 틀어박혀 맹수처럼 혼자 지냈다네. 이 세상에 혈육이라고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끔찍이도 사랑했던 15살 된 손녀 비베트조차 곁에 두려고 하지 않았어. 가엾은 손녀는 여기저기 농가를 돌아다니며 벼베기, 누에치기,
올리브 따기 등의 품팔이를 해야만 했어. 영감은 떼약볕 길을 걸어서 아이가 일하는 농가를 찾아가곤 했어.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몇 시간이고 아이를 바라보았다네. 이 고장 사람들은 방앗간 영감이 구두쇠라서 비베트를 내쫓았다고 수군거렸어. 손녀가 이 농가 저 농가로 떠돌면서 수모를 당하며 비참하게 살고 있는데도 모른 척 한다는 것이었지. 그전만 하더라도 코르니오 영감은 이름 있는 지방 유지로서 품위가 있는 사람이었다네. 하지만 이제 그는 진짜 떠돌이처럼 맨발에 구멍 뚫린 모자를 쓰고 너덜너덜한 양털 허리띠를 동여매고 거리를 쏘다녔어. 일요일에 미사를 드리기 위해 성당에 오는 영감을 볼 때마다 우리는 같은 늙은이로서 민망해서 혼났다네. 코르니오도 그 점을 잘 알고 있었던지 성당 입구에 놓인 성수반 옆에 구석진 자리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미사를 올렸어. 그런데 코르니오 영감이 뭔가 석연치 않은 거야. 그의 방앗간에서 풍차 날개가 계속 돌고 있었거든. 이미 오래전에 마을 사람들이 밀을 빻으러 가지 않았는데도 말이야. 게다가 저녁마다 큼직한 밀가루 포대를 잔뜩 실은 당나귀를 몰고 가는 영감을 길에서 만날 수가 있었고, 농부들이 큰 소리로 물었어. 안녕하세요, 코르니오 영감님. 그래, 방앗간 일은 여전히 잘 되시는가요? 그때마다 영감은 쾌활하게 대답했지. 그럼 여전하고 말고 다행히도 우리 방앗간에는 일감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네. 사람들이 그처럼 많은 일감이 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고 물으면 영감은 손가락을 입에 대고는 사뭇 진지하게 대답했어. 쉿, 나는 수출을 하고 있다네. 사람들이 더 물어보아도 영감은 그 말만 하고는 입을 다물었어. 영감의 방앗간을 들여다보는 건 생각조차 할 수 없었어. 사랑스런 손녀 비베트조차도 들어갈 수 없었으니까 말이야. 방앗간 앞을 지나다 보면 문은 항상 닫혀 있었어. 그런데도 커다란 풍차 날개는 쉴 새 없이 돌아갔어. 앞마당에는 늙은 당나귀가 풀을 뜯고 있었고 창가에는 비쩍 마른 큰 고양이가 햇볕을 쬐며 심술궂은 표정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쳐다보곤 했지. 사람들은 의욕의 눈길을 보내며 소곤거렸고 저마다 코르니오 영감의 비밀을 추측하곤 했어. 방앗간에는 밀가루 포대보다 많은 금화자루가 있을 거라고도 했어. 마침내 모든 비밀이 밝혀졌는데 그 내막은 이러했네. 어느 날 나는 젊은이들이 흥겹게 춤을 출 수 있도록 피리를 불어주다가 내 큰아들과 비베트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는 걸 알았다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나는 괜찮았네. 어쨌든 지금은 초라하지만 코르니오는 우리 고장에서 이름 있는 집안의 사람이었거든. 게다가 참새처럼 예쁘고 귀여운 비베트가 우리 집에서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는 것은 생각만 해도 기쁜 일이었다네. 다만 한 가지, 이 두 연인이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서 혹 불미스러운 사고라도 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지. 그래서 나는 영감과 이 두 연인의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방앗간으로 올라갔어. 아, 그런데 그 영감탱이가 나를 어떻게 맞이했는지 아는가? 글쎄, 문조차 열어주지 않았다네. 어쩔 수 없이 열쇠 구멍으로 자초지종을 말해주었네. 내 머리 위에는 비쩍 마른 고양이 녀석이 몹시 헐떡거리고 있었지. 영감은 내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무례하게 버럭 소리를 질렀다네. 잔소리 말고 돌아가서 필이나 불지 그래. 그렇게 급하게 아들을 결혼시키고 싶거든 제분 공장에 나가서 며느리감을 찾아봐. 그런 악담을 들은 나는
피가 거꾸로 솟았네. 그래도 꾹 참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이들에게 실망스런 영감의 말을 전해주었어. 그러자 가엾게도 순진한 아이들은 그 말을 믿을 수 없다면서 둘이 함께 방앗간으로 올라가서 할아버지와 직접 이야기를 하겠다고 애원하는 거야. 난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어. 두 아이는 그 길로 방앗간으로 달려갔다네. 아이들이 언덕에 이르렀을 때 마침 코르니의 영감은 방앗간에 없었어. 그런데 방앗간 문을 이중으로 꼭꼭 잠그고 나갔지만 사다리는 미처 치우지 못했던 거야. 아이들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어. 그리고는 이 방앗간에 무엇이 있는지 보고 말았다네. 참으로 놀라웠어. 절구가 놓인 2층은 텅 비어 있었어. 밀가루 포대는 물론이고 밀알 하나도 없었어. 벽에 쳐진 거미줄에는 먼지만 끼어 있었어. 밀을 빻을 때 나는 향긋한 냄새는 고사하고 쾌쾌한 냄새만이 진동했지. 방아굴대에는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었고 그 위에는 비쩍 마른 고양이가 자고 있었어. 아래층 역시 황량했고 지저분한 침대와 그 위에 놓인 누더기요 몇 장이 다였지. 계단에는 빵 한 조각이 떨어져 있었어. 흙 부스러기가 쏟아져 내린 한쪽 구석벽에는 구멍 뚫린 서너 개의 포대가 있었고 거기에서 흰 가루가 흘러나오고 있었어. 아, 이것이 코르니의 영감의 비밀이었어. 방앗간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밀을 빻는 것처럼 하려고 저녁마다 석고가루를 싣고 날랐던 거야. 불쌍한 풍차방앗간, 가엾은 코르니의 영감. 이미 오래전 제분공장의 마지막 단골 손님마저 빼앗겼으면서도 풍차 날개를 여전히 빙글빙글 돌리고 있었으니 빈 방아만이 돌고 있었던 셈이지. 아이들은 엉엉 울며 돌아와서 본대로 내게 이야기를 해주었어. 나도 가슴이 찢어졌다네. 지체 없이 이웃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방앗간의 사정을 알려주었네. 우리는 당장 집에 있는 밀이란 밀은 모두 코르니의 영감의 방앗간으로 실어 나르기로 했네. 온 마을이 총출동했어. 우리는 진짜 밀을 실은 당나귀들을 줄줄이 끌며 언덕 위의 방앗간으로 올라갔네. 방앗간은 활짝 열려 있었어. 코르니의 영감은 문 앞에 놓인 포대 위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 울고 있었지. 방앗간으로 돌아온 영감은 누군가가 다녀간 것을 알아챘고 마침내 슬픈 비밀이 탄로난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야. 아이고, 내 방앗간의 명예가 손상되고 말았구나. 이젠 죽을 일밖에 남지 않았구나. 마치 사람에게 말하듯 방앗간을 온갖 이름으로 부르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흐느꼈어. 바로 그 순간 당나귀 행렬이 앞마당에 이르렀고 우리는 모두 예전처럼 신나게 소리쳤어. 이보시오, 방앗간 주인날이, 이보시오, 코르니의 영감님. 문 앞에는 밀자루가 쌓이고 다갈색 밀알이 바닥 여기저기에 쏟아졌지. 눈이 휘둥그레진 코르니의 영감은 쭈글쭈글한 손으로 밀을 집으면서 울음 반 웃음 반으로 말했어. 밀이구나. 이게 어찌된 영문인가. 이렇게 좋은 밀이 있다니 어디 좀 보세. 그러고는 우리를 돌아보며 말했지. 자네들이 내게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어. 그렇고 말고 저 제분업자들은 모두 도둑놈들이야. 우리는 영감을 행가래치며 마을로 내려가려고 했어. 그러나 그는 손사래치며 말했어. 아닐세 이보게들. 먼저 방아에게 먹을 것을 줘야겠네. 생각해보게나 이 방아는 참으로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네.
가엾은 영감이 포대를 열고 방아를 살피느라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모두 눈물을 글썽거렸지. 그러는 사이 밀알이 빠지면서 고운 밀가루가 천장으로 날아올랐다네. 그날부터 방앗간 영감에게 일감이 떨어진 적이 없었어.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코르니오 영감이 세상을 떠나자 우리 지방의 마지막 풍차날개도 영영 멈추고 말았지. 영감이 죽자 그 뒤를 이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 어찌하겠는가.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끝이 있는 법이니. 론강의 거룻배 시대, 옛 프로방스 의회 시절, 커다란 꽃무늬 재킷 시대가 지나가 버린 것처럼 풍차방앗간의 시대도 한물 같다는 걸 인정해야지. 오늘은 알퐁스 도데의 코르니오 영감의 비밀을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이거는 좀 마음이 아팠어요. 뭔가 시대가 발달하면서 전통적인 방식들이 사라져가는 것들, 코르니오 영감님은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거잖아요. 마지막에는 마을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행복하게 마무리가 돼서 다행입니다. 네, 오늘 얘기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